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빚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말로 계속 하는 건 사실 사람들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나 자신이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이 길거리로 나 앉아보고, 빚 때문에 도망 다녀보고, 전화로 빚 독촉 상한을 계속 받아보고, 남의 눈치를 보고, 이러는 과정들을 겪어야 그래야 돈이 무섭다라는 걸 느끼지, 그러지 않으면 돈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잘 못 느낍니다. 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사야 되는데 그거 다음에 사자 라고 얘기하면 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사주지 못한다, 간식을 사주지 못한다,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은요, 감사한 거죠. 부모가 사달라면 다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어디 가자고 하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정말로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챙겨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 강남, 서울, 너무 이렇게 비교질 많이 하고 사람들 욕망과 탐욕을 부추겨서 계속 이렇게 부자 되기, 그런 신화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5년, 10년 그 부자 신화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박살이 나고, 주식시장이 예사롭지 않게 변하고, 사람들의 일상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야 되고, 그리고 번 돈을 잘 아껴서 저축해야 되고, 그렇게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성장해야지 유지는 그냥 기본이잖아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게, 뒤로 퇴보하는 게 눈에 두드러지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되게 안 좋다라고 하죠. 2025년 4월 경제위기설도 지금 나돌고 있을 만큼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시국의 정치적인 부분들은 되게 혼란스럽죠. 경제는요, 더 암울합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시대에 우리가 과연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기댈 비빌 언덕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나마 조선과 반도체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가 한국을 일정 부분 예우해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지 장담 못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들 향해서 이제 뒤통수 치기가 이제 본기가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힘이 가장 센 이제 취임 한 1년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머스크가 지금 효율부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을 살벌하게 하고 있죠. 그 여파가 우리에게 안 미친다, 어떻게 장담하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시간들은 꽤 어려울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 조심하고 정말 책임을 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눈속임, 허용 이런 개소리에 빠져든 이들이 대거 올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게 되면요, 답이 없는 거죠.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터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마음 굳게 먹고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시국에 우리가 뭘 좀 더 챙겨가며 살 수 있을지를 좀 잘 궁리해 봐야 되는 거죠. 각자 처지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업, 나의 터전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고, 내 생업에 집중하고 허례의식에 신경 쓰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우스워 보여도 묵묵하게 일하는 그들이 인생의 승자입니다. 정말로 겉멋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PF 대출, 브릿지론 등이 앞으로 터질 일입니다. 가계대출 폭탄도 터지고요, 자영업자 부채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50원, 1460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강제로 검소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요, 고령화 사회에 노후를 보장받기도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걸로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게 하려면요, 저기 위에 있는 북한 애들 일시켜야 됩니다. 한국을 위해서 일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극빈층 노인들이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되려 반기는 건 왜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먹고 자는 게 해결되니까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감옥을 가려 하는 겁니다. 그런 빈곤 노인이 늘어나는 게 이제 앞으로 한국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마음 굳게 먹고 지내야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았다가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자영업 식당 하다가 돈 날려먹은 사람들, 주된 직장 퇴직 이후에 몰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함부로 빚지면 안 되고요. 욕심을 더 부려서도 안 되고요. 까불어서도 안 됩니다. 욕심 줄이고 어디 다른데 괜찮은 데 없나 하고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정년까지 다니는 것과 임원이 되는 것 중에서 정년까지 다니는 게 더 어려운 시대가 지금입니다. 정말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고요.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퇴출되는 게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고 차근차근 움직여야 되고요. 좀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 굳게 먹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인맥과 운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는 거 별것 없습니다. 차분하게 움직이고 주변 둘러보고 더 애쓰는 것 말고 없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고마운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적응하고 살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남들하고 비교질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마음 굳게 먹고 지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근차근 움직여가며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마음 굳게 먹고 지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망하는 사람들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어떻게 사는 게 필요할지를 잘 좀 궁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차근차근 삶을 다듬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에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좀 더 애써야 되고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